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름 휴가는 다 어디로 가시는지요? 뭐 산으로, 들로, 뭐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나 나라 걱정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최근 폴TV라고요, 유튜브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윤현철 대표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유명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씩 봐요. 예. 어떻게 하나 하면서 보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몇 명 정도가 구독을 하나요? 초창기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 군사 관련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스텔스기에 네. 대한 진실을 했는데, 그게 한 18만 정도 돼요. 와. 근데 동영상이 하도 100몇십 개가 되니까 목록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북한 붕괴 시작 그거 뭐 황병서가 한 15만? 14만 됩니다. 대충. 대단하네요. 근데 시간이 오래전이니까 나오는 거죠, 그게. 저희는 오래됐어도 아직까지 한 1년 유튜브로 시작했죠. 예. 아직까지 뭐 10만 가는 건 없어요. 저희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이 갈 수 있게 신의 한수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날이 더워요. 뭐 무난히 되지 않을까. 뭐 하다 보면 무난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정치 현안 이슈도 있고 국제 현안 이슈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드 문제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논란이 뜨거워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입니까, 이거? 그 사드를 배치하냐 안 하냐 갖고 말이 많은데, 저는 약간 그 본질을 이렇게 추구하자 이거거든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본질을 딱 캐치해서 끝내자는 스타일인데, 그게 정말 북한 미사일 위험이 심각하면 왜 사드가 당장 오지 않고 내년에 올까? 그러네. 왜 올까요? 왜 내년까지 기다려볼까요? 당장 오면 되지. 그렇죠. 뭐 미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무기니까 뭐 자리만 확보되면 바로 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수송기에 실으면 오산까지 오는데 뭐 이틀, 길어봤자 그렇죠. 3일입니다. 그 오산에 내려서 트럭에 싣고 가든지 아니면 신우쿠에 갔다 정상에 내려놓든지 해도 뭐 하루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내년까지 해서 못을 박냐? 저는 마침표를 찍는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북한을 어떻게든 끝내버리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끝내겠다. 두 번째는 중국한테 무언의 경고를 하는 거죠. 니들 자꾸 까불고 방해하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다음이 온다. 그거는 바로 핵무기입니다. 전술핵. 전술핵이 올 수도 있다. 온다. 아니면 전술핵 탑재된 잠수함을 고정 배치를 한다든가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게.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지금 북한도 압박하고 특히나 중국도 압박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중국을 더 압박한 겁니다, 이건. 그러네요. 북한보다는 중국. 그래서 중국이 보니까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가만 보면 지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자기네들도 동참한다고 하고 지금 계속 알게 모르게 북한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화가 날 수뿐이 없겠어요, 사실은. 그게 원래 이제 경제 제재를 걸어서 이런 물자 들어가지 말라 해서 그 품목 제한이 있어요. 유엔에서 정한 건데, 근데 그게 강제력은 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유엔에서 벌금을 뜯거나 그 나라를 추방하고 이러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내의 명분이 있으니까 따라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분이 아실 거예요. 중국한테 북한은 마지막 남은 완충지대예요. 강대국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옛날 소련이든 아니면 옛날 대영제국을 봐도 완충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은 정면으로 충돌하면 골치 아프니까 자기 친한 나라 이렇게 방패로 세우는 게 완충지대입니다. 그게 버퍼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순순히 포기한 나라가 없어요. 전쟁에서 뺏기든지 아니면 폭삭 망해서 무너지기 전엔 그걸 쉽게 안 내놓습니다. 북핵 문제만 터졌다 하면 국제사회에서 지금 애들이 의시되는데, 사실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북핵 개발 도와주고 있잖아,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근데 그걸 갖고 이제 그 열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잖아요. 중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나?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만약 우리나라가 있는데 중국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진다. 그래서 중국에 뭐 요구를 거부한다. 그럼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복을 할 거죠? 뭘 갖고 보복하죠? 미사일 쏘나? 무역 제재. 아니 무역 제재를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 약 75%가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재가 소비재가 아니고 스마트폰 뭐 카메라 모듈, CPU 칩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정밀기계 있잖아요. 뭐 CNC 밀링 머신 그런 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 그런 걸 제공을 하거든요. 전문 소프트웨어. 근데 일본제보다 싸니까 한국제를 쓰는 건데 그거를 거기서 인건비만 맞춰갖고 뚜닥뚜닥 만들면 중국에 만든 물건의 80%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싼 인건비로 중간재 조립해서 만드는 기지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뭐 우리를 무역 제재해서 야 니네 거 안 사. 더 비싼 거 사야 되나? 더 비싼 거 사라고 해요. 그러네. 자기들이 망하죠. 그러네. 뭐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국내 좌파들이 얘기하는 중국을 뭐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하면 우리의 대중 무역에서 손해 볼 거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우네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약간 엉뚱한 비유를 줄게요. 이 방에 있는 이 물건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오리지널로 한국, 중국, 일본이 발명한 거 있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 뭐 이게 그 마이크, 뭐 저 노트북 장비, 하다못해 우리 쓰는 스마트폰, 아니면 우리가 뭐 참 자동차, 오리지널리 메이드 인 아시아가 있나요? 한 개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발명한 원천 처음 만든 거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네요, 사실.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뭐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입니다. 그 질서에 사니까. 그 질서에 순응해서 살고 있고 이만큼 자유와 번영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게 다 전 세계가 유럽이고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의 인류고 미국인이죠. 둘이 따지면 그 문명이니까. 생활 자체는 그렇죠. 서방의 이런 생활을 받아들이고 말, 문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런 거 대한민국 거 또 중국 거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특히나 이 미국에서 온 사실 그러네. 미국에서 프로그램 만들지 또 핵심 기술 만들지 이런 거 다 원천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그 발명된 모든 그 중요한 물건 있잖아요. 뭐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뭐 스마트폰 다 미국이 안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엔 미국이 안 만든 것도 미국에서 상품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고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고 텔레비입니다. 텔레비. 자동차는 원래 그 독일이 처음 만들었잖아요. 근데 대중화시켜서 대량 찍어낸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중국 심기를 뭐 보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된다, 눈치를 봐야 된다, 말 엉덩이에 똥파리가 붙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박지원이 그 얘기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말 엉덩이 똥파리는 박원순 씨가. 맞아, 박원순. 박박 요즘 문제예요. 두 박이 뭐 종북 세력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괜히 격가지로 이용하는 거다. 사드 배치 반대하려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다 그런데 맥이 다 있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운동권이잖아요. 운동권인데 운동권 사람들이 공통적인 정서가 반미 아닙니까? 근데 반미인데 그 전에 반미하다 보니까 친북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망했잖아요, 폭삭. 그렇죠. 그러니까 뭘 도저히 북한을 뭐 비교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반미, 친북, 친중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참 비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네요. 우리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게 더 얻어낼 게 훨씬 많고 이걸 통해서 안보도 지킬 수 있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사실 도움은 되지, 일부분 무역에서 도움 된다고 봐야죠, 사실. 뭐 되게야 되죠. 무역이라는 게. 그렇죠.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보면은 그냥 중국에 얽매여 갖고 마치 중국에 우리가 속국이냐 그냥
이렇게 뭐 손 비비고 발 비비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걱정을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국제정치 경제라는 게 역학구도가 한번 이렇게 짜여지면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이렇게 물이 높은 데 있는데 이걸 밑에 논까지 내리는데 수로를 한 개만 파잖아요. 그럼 물이 한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렇게 어디 이렇게 가진 못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학구도가 한번 이렇게 딱 짜여지면 싫어도 좋아도 그렇게 가요. 무조건.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일방통행로가 돼 있는데 나는 일방통행 안 가고 싶지만 뒤에 차가 오면 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역학구도 짜여진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짠 거예요. 철저하게 미국이 다 짠 거고 거기에 일본하고 한국이 올라타서 가는데 이 방향이 한국의 국익과 맞죠. 근데 그게 중국이나 북한이 여기 도전해서 엎을 힘이 없다. 그 다음에 뭐에서 또 마침표가 보이냐면 아까 사드 배치 말한 거. 그게 제 생각에는 마침표라고 봐요. 근데 내년에 들어오는 그때까지 중국한테 너 끝내 하든지 안 끝내면 더 무서운 거 갖다 놓는다. 더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저는 100% 폭격한다고 봅니다. 북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윤 대표님 얘기처럼 미국이 한 단계 한 단계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폭격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 이런 걱정을 해요. 이번에 사드 배치가 안 되면 주한미군 철수 이루어질 수 있다. 전략적 가치가 없다. 괜히 돈만 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안보를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생각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생각하기에도 좀 부족함이 있어서 두 가지 얘기를 다 들으니까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사드를 또 얘기하기 전에 이제 미국의 그 외교 패권 전략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기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럽하고 아시아에서 짱이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장. 패권 국가가 안 나오게 하면 됩니다. 넘버 원이.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아시아는 일본이 패권을 했다가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아주 없애버렸죠. 일본을 쓸어버렸죠, 그냥.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렇게 패권 갖고 날뛰다가 또 미국하고 영국이 찍어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미국이 얘네들을 대하나 잘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가 아무리 뭐 해도 일본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시아 넘버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만 잡으면 아시아는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런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커지면 위험하니까 딴 쪽을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서 균형을 맞춰줘요, 계속. 그 역할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그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그 최고 강대국이 나오는 그 전략, 나오는 걸 막는 전략을 제일 잘해줄 수 있는 나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본 같이 보여요, 저는. 아니, 일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강대국이잖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데 강대국만큼 힘은 가질 수 없는 나라.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 나라. 한국이죠. 한국이 짜그맣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도 있고 모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안 된다, 안 될 확률은 없어요. 미국 정부가 하는데 어떻게 안 돼요? 아니, 이거 시위한다는 거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그쵸. 갔다 오는 거 쉽지.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반미 감정이 있다? 그런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구도 자체가 이렇게 짜여졌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쉽게 말해서 수레바퀴의 이탈을 막는 린치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린치핀. 그러니까 이제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핀을 박아서 그래야 이게 안 튕겨나가니까 밖으로. 그 역할을 해주는데 린치핀이 수레바퀴보다 더 귀한 대접은 못 받죠. 바퀴가 더 중요하지 핀이 더 중요한가? 그렇진 않겠지만 가격도 그래, 가격도. 가격도 뭐 아니 뭐 저기 타이어 바꾸는데 나사 값이 한 싸지 사실은. 나사는 그냥 서비스로 막 깨줘요. 공짜로 주는 건데. 근데 그거 없으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거 없으면 이제 바퀴 떨어져 나가서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그 린치핀 역할을 해주는 게 아시아에서 한국이고, 그리고 한국의 위치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일타 쌍피 아닙니까? 중국, 일본 다 때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중국이 뭐 강해져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나중에 중국이 힘이 꺼지면 일본을 또 견제해야 돼요, 미국은. 그 역할은 누가 잘해줄까? 당연히 한국이 해줘야죠.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노른자 한가운데 있으니까 약간 속된 말로 일타 쌍피 역할을 하는 거죠. 양쪽 다 해줄 수 있고. 유럽에서 참고로 그 린치핀을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어딜까요? 영국. 영국입니다. 독일 견제해준 게 영국입니다. 영국도 강대국이긴 하지만 또 그런 역할을 독일만큼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두 나라를 독일, 일본을 양쪽에서 꽉 잡는데 미국은 군사력만 통제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외엔 별로 간섭 안 해요. 걔들 스타일입니다. 그게 군사력만 통제하는데 그 통제 핵심이 바로 핵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될 때도 미군이 철수 안 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미군. 그렇죠. 일본 철수 안 하죠. 그렇죠. 일본 군사력이 뭐 이렇게 약하진 않은데 왜 안 할까? 그 빠진 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핵을 갖다 놓으면 아시아 패권이 무너지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예. 주한미군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예. 아시아의 이 어떤 균형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지정학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또 그걸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을 지렛대로. 네, 우리 없으면 니네 잇몸이 아플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유연하게 좀 한미동맹을 끌고 가야 될 텐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잘 끌고 오다 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 진짜 저는 또 다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역시 그래도 미국이 동맹을 떠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드는 꼭 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 놓을 가능성이? 예. 그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럼 지금 한반도가 되게 위험한 시기네. 아니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 국가라는 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국가라는 게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국가는 그냥 전투 집단이거든요. 전쟁 집단, 군대 집단이다. 그 우리나라 뭐 사만 시대를 봐도 그렇고 고구려 백제신라 봐도 그렇고 전쟁에서 끝난 나라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못하면 나라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건 없어져야 되고 그런 나라는. 근데 사드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떠나서 자위권을 위해서 무력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럼 망하는 게 낫죠, 그런 나라. 그렇죠. 예, 망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다 지금 아주 강해요. 근데 정치권이 저렇게 한심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새누리당도 그렇죠. 예. 지금 두 야권이 말이죠. 사드 배치 반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새누리당은 뭐 막는 건지 많은 건지도 모르는 그런 그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아마 말씀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이 지킬 거다. 이 나라 어떻게 우리가 지켜왔습니까? 피로 지킨 나라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시 지킬 거라고 보는데 이 정치권이 문제죠.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저도 반갑고 좋은 말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TV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또. 그 폴TV가 주로 내용이 이제 뭐 군사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제정치 경제가 있고 또 자본주의 경제, 뭐 자유주의 경제 본질 그런 것 그리고 기타 주제가 있는데 저는 목적이 이제 본질에 빨리 접근해서 쉽게 얘기를 하는 게 보는 사람도 빨리 이해해서 좋고 나도 중언부언 안 하니까 좋다. 그래서 항상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방송을 위해서 아주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책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못 보고 아니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또 이제 그 알려주시는 저 분들이 계셔서 가끔 전화해서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그 부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직장에서 또 일부는 군대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그러나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요 자신의 활동을 열심히 펼쳐가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이 안보관과 또 경제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윤현철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정말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폴TV 보실 때
많은 구독자가 있기에 위해서 옆 주변에다가 알려야 되고요. 또 되면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후원들, 자금자금하는 후원들이요, 큰 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날까지 폴TV 신의 한수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